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한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비트코인 3개를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쉽지도 않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알아가지고 돈을 들여서 매수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드웨어 지갑까지 사서 보관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들죠.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지금 가진 돈으로 살고 저축할 돈이 있으면 은행에 저축하고 여유가 있으면 주식 조금 투자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했고 인터넷이 등장했고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SN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문명의 발전은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생활 침해도 있고 다른 디지털 범죄도 있고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도 있고 사회적 갈등도 있습니다. AI 혁명이 앞으로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개미처럼 줄을 지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 행렬 속에 그냥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등장하면 인간과 사회는 거기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다음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폐도 지금 그런 거대한 도전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돈, 달러와 원화 같은 법정화폐, 그리고 그 화폐 시스템에도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통화량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우리가 평생 노동해서 모은 돈의 구매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만났습니다. 아마 비트코인 호들러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정확히 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해온 화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응전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디지털 세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인터넷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날로그가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민 같은 데서 주는 쿠폰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싫고 쿠폰을 주는 것도 사실은 귀찮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여기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짜장면 하나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합니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와서 주문을 받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가 생기고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모르면 주문 하나도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디지털 세상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와 관계없이 세상은 이미 바뀌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공부할 것인가. 저는 결국 두 번째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오히려 더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지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비싼 하드웨어 지갑을 사고 시드 문구를 기록하고 주소를 몇 번씩 확인하면서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을 굳이 개인 지갑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일까?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하는 비트코인 지금 정말 괜찮은 것인가?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성공을 하시고 싶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호들러의 영상을 통해서 가격의 변동이 아닌 비트코인의 정체, 비트코인의 구조를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레이드로 수익을 얻으시려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코스피에서 사고 팔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변동성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안전자산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에서 또 미루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었는데요. 당초 기대와 달리 미국 상원은 8월 휴회 전에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논의는 9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법안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기다렸던 중요한 법안이 또 늦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흔들려야 할 것인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또 연기됐는데 비트코인은 왜 무너지지도 않고 그냥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가? 혹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클래리티 법안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오랫동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규칙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디지털 자산을 정권으로 볼 것인가, 또 어떤 자산을 상품으로 볼 것인가, SEC가 어디까지 감독을 하고 CFTC가 어디까지 감독할 것인가, 거래소와 기업들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은 고속도로는 만들어졌는데 아직 교통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와 비슷합니다. 자동차는 수없이 다니고 있는데 누가 단속하고 속도 제한은 얼마이고 어떤 차가 어느 차선으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립토 업계가 요구해온 것은 단순합니다. 규제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명확하게 좀 만들어달라. 그리고 그 시장 구조의 규칙을 만들려는 핵심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미국의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명확한 규칙 안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 법안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안이 실패한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폐기된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정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도 이견이 있고 디파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윤리 규정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정부 관계자들의 크립토 관련 이해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 여전히 여러 쟁점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클래리티 법안이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치권이 디지털 자산의 시장 구조를 어떤 형태로 제도화할 것인지를 놓고 마지막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몇 년 전 비트코인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와 관련된 악재 하나만 나와도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거래소를 규제한다, SEC가 무엇을 조사한다,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검토한다, 이런 뉴스 하나만 나와도 가격이 크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법안의 처리가 늦어졌는데도 시장이 과거처럼 공포에 빠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가격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법안 연기가 시장의 구조를 무너뜨릴 정도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봅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정치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원 일정이 빠듯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쟁점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8월 휴회 전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기 소식이 나왔을 때 시장이 처음 접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뉴스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으냐 나쁘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쁜 뉴스라도 이미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면 가격 충격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비트코인의 운명이 법안 하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클래리티 법안이 만들어져서 탄생한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SEC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월스트리트가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허락해주지 않아도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블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사람들은 개인 키를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트코인과 많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물론 법이 명확해지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오기 쉬워지고 기업들이 사업하기 쉬워지고 은행과 금융회사들도 참여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몇 달 늦어진다고 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2100만 개라는 최대 공급량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치는 일정을 바꿀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은 정치 일정표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시장의 중심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사고 팔았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공포에 팔고 가격이 오르면 다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감정 변화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통로가 생겼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죠. ETF가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은 직접 보관하기 어려웠던 투자자들도 기존 금융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패밀리 오피서, 그리고 기업, 그리고 여러 형태의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 금융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같이 봅니다. 가격은 하루에도 올랐다 내리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돈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격은 시장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은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인터뷰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신의 돈을 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투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물론 ETF에는 유입되는 날도 있고 유출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항상 자금이 들어오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TF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더 큰 변화입니다.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지금의 성격과 통로가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사려면 거래소 계정을 만들고 코인을 사고 지갑을 만들고 개인 키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기존 금융시장 안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의 금융 인프라와 연결되는 통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두 종류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거래소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ETF 투자자는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죠. 반대로 개인 지갑으로 옮긴 사람은 자신의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둘 사이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 거래하는 낯선 인터넷 자산으로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시장에서는 ETF를 통해 접근하고 비트코인의 원래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보관을 선택합니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 그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분은 비트코인 3개를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개의 비트코인은 작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오늘 비트코인이 0.1% 올랐느냐, 1% 올랐느냐, 내일 1% 떨어지느냐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이 비트코인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거래소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질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얼마에 팔까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로 말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자에게 이런 질문의 변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최대 2100만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2100만 개 가운데 지금 시장에 실제로 팔려고 나오는 비트코인은 얼마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고 바로 단타를 한다면 그 비트코인은 언제든 다시 매도 물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비트코인을 사서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기고 5년, 10년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트코인은 당장 시장에 나오는 물량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같은 규모의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도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총 발행량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자의 행동,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의 양, ETF를 통한 수요 같은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격이 지금 잘 버틴다고 해서 앞으로 반드시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다시 꼬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겠죠.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쌓이면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연기됐는데 안 떨어져서 이제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훨씬 단순합니다.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강한 시장과 약한 시장은 악재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시장이 정말 강한지를 볼 때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보다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의 반응을 더 관심 있게 봅니다. 약한 시장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사람들이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나쁜 뉴스가 나오면 역시 끝났다 이제 폭락한다 하면서 매물이 쏟아집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강한 시장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기다리고 있던 매수자가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오면 누군가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상승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는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리티 법안의 연기 자체보다 그 소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호들레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보다 기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뉴스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9월에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협상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TF 자금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입니다. 금리도 바뀔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자가 그때마다 자신의 투자 철학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제도권 금융시장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고 있는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비트코인의 희소성이라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처음 비트코인을 선택했던 이유가 훼손되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맞힐 수는 없습니다. 9월에 법안이 어떻게 될지, 올해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지, 다음 달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맞추려고 합니다. 언제 살까? 언제 팔까? 다음 주에는 오를까? 이번 달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호들레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이유가 아직도 유효한가? 그 이유가 유효하다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는 우리의 판단을 돕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념 전체를 뒤집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개인 지갑으로 옮길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클래리티 법안이 연기됐는데 왜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잘 버티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단기 가격을 사고 파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지켜볼 자산으로 볼 것인가? 지난 영상에 그분은 비트코인 3개를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내일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실 것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은 이미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팔기보다 지켜보겠다는 결정입니다. 저는 호들하는 것이 어쩌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중요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지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TF 자금도 봐야 하고 가격도 지켜봐야 됩니다. 금리도 살펴봐야 되겠죠. 거시경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격은 하루에도 올랐다 내렸다 변동을 보일 것입니다.
법안 일정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그 소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과 실제로 변하고 있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공급 구조가 변했는가? 네트워크가 멈췄는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가? 돈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관하려고 하는가? 저는 좋은 뉴스가 나와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재가 나오면 당연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호재가 늦어졌는데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시장의 가격입니다. 왜 안 떨어질까? 누가 사고 있는 것일까? 누가 팔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투자자가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철학도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과 지금의 통로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격만 보고 비트코인의 미래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9월의 클래리티 법안 하나만 보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시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어떤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가격보다 비트코인의 정체성을 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시장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일정은 잠시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 일정표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블록은 생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자신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정치는 멈출 수 있습니다. 법안은 연기될 수가 있죠. 가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오늘도 다음 블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뉴스는 9월의 어느 날 정해질 표결 날짜가 아니라 그 사이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이 변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빰.